금전적으로 얘는 얼마의 연봉을 올려줘야 돼,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웨이대로 일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과가 날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이 갈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의 책임과 역할이 커질 거고, 그것은 결국 승진을 의미하고, 승진을 하면 자동적으로 금전적 보상도 따라가게 된다. 정의를 하면서 진짜 힘든 건 사실 명문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회원님이 표현해 주신 좋은 말 대잔치가 자칫 잘못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집약적인 그리고 직관적인 단어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까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멋진 말, 또 함의적인 말들을 쓰다 보면 사람들에게 해석의 분분함을 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몇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스타트업 씬에서 회자가 됐었고, 저는 굉장히 명사가 아닌 동사로 직관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재밌다. 이렇게 하면 구성원들이 잘 기억할 수 있겠구나, 잘 인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게, 오늘 저희가 세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컬처 덱보다는 컬처 위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읽었을 때 저는 노건님과 조금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쵸? 노건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죠? 저는 뭐 약속, 근면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이 들었어. 세연님은 시간 관리. 네, 저는 시간 그런 관리, 쪽으로. 그다음에 해석이 좀- 효율적인 네. 협업과 관계 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써도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웨이는 뭐 5문장이 되든 10문장이 되든, 제가 보기 10문장도 많고요. 어느 정도 한 문장으로 심플하게 정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주석을 달듯이. 주석을 달듯이 이게 논쟁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웨이는 이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구성원 A와 구성원 B가 이해하고 있는 게 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아카이브 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쭉 쌓이다 보면 회의에서의 문화, 또는 뭐 크로스 펑션으로 협업 요청할 때 어떻게 한다, 리더가 일을 주고 피드백을 줄 때는 이렇게 한다, 이런 하나하나의 반복론적인 것들이 쌓여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컬처 덱보다는 컬처 위키로. 네. 너무 동의해요. 저의 첫 번째 회사도 사실 굉장히 멋진 그런 그 웨이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모든 답은 책상이 아닌 고객과 현장에 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사실 그게 일단 굉장히 명료하고 직관적이긴 하지만 거기 밑에 이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그냥 컨설턴트들이 책상에 앉아서 아이디어란 얘기를 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고객들의 보이스를 듣고 거기에서 레슨을 얻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 저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가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리고 우리의 웨이를 정의할 때 보상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노건님이 제일 먼저 했었고, 그거를 제가 해석을 해서 장표를 구성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웨이대로 잘 일하는 사람이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얘는 얼마의 연봉을 올려줘야 돼,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웨이대로 일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과가 날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이 갈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의 책임과 역할이 커질 거고, 그것은 결국 승진을 의미하고, 승진을 하면 자동적으로 금전적 보상도 따라가게 된다 정도까지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노건님이 처음에 컬처덱에 보상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저희 해석과 결이 같은 게 맞았어요.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네. 얘기하신 것 같고,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버전이었어요. 예를 들면,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일한 사람들에게 성과와 상관없이, 성과는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믿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대와 조명을 보내줄 것이야 라는 약속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정과 스포트라이트를 네, 맞습니다. 보상으로 표현한 거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대라는 건 사실 보상, 그러니까 금전적 보상일 수도 있고, 사실 직위나 권한의 보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대인 것 같고, 그것과 별개로
조직에서 이 사람에게 집중해주고 조명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직은 이 사람을 계속 빛나게, 그러니까 스타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핵심 키맨으로 이 사람을 조명해주는 거죠. 조명해주고 무대해준다. 네. 그 무대에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을 포함을 네.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의 보상의 조정을 한다. 전혀 또 아니죠. 절대 그런 네. 금액에 대한 커미트는 아니었죠. 그럼요. 네, 네.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일단 선제적 약속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례가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의 이 웨이대로 일했을 때 이런 결과값이 있구나를 실제 인물로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저렇게 일하는 것이 우리 회사에 옳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네, 맞아요. 너무 공감이 가고 실제 저는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우리의 웨이를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내재화하는데 파워풀하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웨이대로 가장 부합하게 일하는 사람이 누구야? 매달 찾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저는 분기 단위로 그걸 리뷰했던 것 같아요. 분기 단위로 리뷰를 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거죠. 금전적 보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타트업에서는 지분 보상이라는 또 무기가 있죠. 지분 보상을 분기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런 우리의 웨이에 잘 부합되게 일하는 사람들은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보니 파워풀해지더라 라는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멋져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 리워드든 프로모션이든 뭐든 간에 나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이점이 있구나를 인식시키는 것 그리고 그걸 경험시키고 그거를 조금 더 조직의 암묵적인 룰로 존재하게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웨이가 공고해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